그러니까 누수를 탐지하는 비용과 누수의 원인을 제거하는 비용, 이게 사실은 좀 많이 나왔어요. 130만 원 정도 나왔는데, 누수 사고가 사실 아랫집에서 대부분 피해를 입어서 피해자가 발생하고, 근데 봐줘. 안녕하세요, 올바듬 손사입니다. 아늑하고 편안한 저희 집인데요, 오늘은 누수 사고 관련해서 천안까지 외근을 좀 다녀올 예정입니다. 뒤로 오늘 좀 미세먼지가 꽤 있긴 하지만 저 뒤로 이제 시흥이 보이는 이 서울과 시흥의 접점 지역인 독산역이 저희 집이 근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독산역에서 천안역까지 1호선이 뚫려 있기 때문에, 사실 뚫려 있는 줄 알았지만 지하철은 저도 처음 타보는 거라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오늘 주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는 외근 다니기가 또 천안까지 가기가 또 갈 수 있지만 쉽지 않은 부분들이 계속 일이 뭔가 많이 들어오고 PC로 처리해 줘야 되는 일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방문 드려야 되는 곳 그 세대분들도 마찬가지로 평일은 좀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점도 있지만, 이렇게 좀 주말에 외근 다니는 걸 저도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가면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다녀오면 되니까요. 오늘 가면서 단순히 그냥 갔다 왔다, 독산역에서 서울에서 천안까지 지하철 타니까 얼마 걸리더라, 이 얘기뿐만 아니라 누수 사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면, 왜 보상이 되는지 이런 것들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출발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천안역 바로 전 정거장인 두정역까지 왔습니다. 저희 집 앞에서 나온 기준으로 1시간 40분 걸렸고요.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단편집 5권 읽으면서 왔습니다. 천안 누수 사고 가는 길에 정말 그림같이 멋진 호수가 있네요. 성성호수공원이라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누수 사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누수 사고가 사실 아랫집에서 대부분 피해를 입어서 피해자가 발생하고, 근데 봐줘. 천안 누수 사고 현장 왔습니다. 정말 그림 같은 호수공원이 있어요. 성성호수공원이라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누수 사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누수 사고, 지금 이제 아파트 현장 가는데 대부분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에서 피해를 입게 되죠. 그래서 아랫집 세대를 피해 세대라고 하고 보상을 받아야 되는 세대고, 윗집에 사는 사람이 사실 잘못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사고는 대부분이 배관의 노후와 또는 배관이 시공이 잘못됐다든지 그래서 어느 순간 누수가 발생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수 사고를 보상해줘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민법 758조에 있는 공작물 책임 때문입니다. 공작물이라는 게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걸 공작물이라고 하는데요. 아파트도 당연히 공작물이죠. 이 공작물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즉, 어느 누가 잘못한 게 없어도 그 공작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그 공작물의 점유자 그리고 소유자가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파트에서 임차인이 살고 있는, 그래서 아파트에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배관이 노후화됐다고 하면 그거는 임차인의 책임이 아니에요. 공작물의 소유자인 집주인이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 이 정도 이제 누수 사고가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 이걸 말씀드렸고, 결과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 집 주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집 주인의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근데 21년 4월을 기준으로 그 전에 가입한 일배책은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하고 있어야 보상이 되고요. 그 이후에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증권에 기재된 주소지에서 발생한 누수를 보상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집으로 들어와 볼까요? 이 집은 지금 두 집 아래에서 누수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당연히 관리실도 윗집인 줄 알고 윗집에서 누수 업체를 불렀는데 윗집을 욕조까지 다 파봤는데도 그게 안 나와서 한층 더 올라가서 그 윗집에서 손해가 확정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누수 과정에서 오탐지라고 하죠. 오탐지 비용도 보상은 됩니다. 물론 그 과정 자체가 타당해야지 보상이 되는 거겠지만요. 그래서 오늘 가서 할 일은 우선 피보험 세대에서 나온 이 손해 방지 비용, 그러니까 누수를 탐지하는 비용과 누수의 원인을 제거하는 비용, 이게 사실은 좀 많이 나왔어요. 13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 손해사정사의 일은 이 비용이 적정한지 적정한 비용을 주는 일입니다. 원론적으로는 누수에 발생된 이 손해를 막기 위한 비용, 그리고 피해를 복구하는 비용을 모두 보상해야 되겠지만 업체들이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부르는 돈을 그대로 다 줄 수는 없겠죠.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손해사정사의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도면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모자란 금액이 산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 집주인분들에게 잘 설명을 드려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필요하고요. 다음으로 피해 세대도 공사가 이미 끝난 걸로 확인이 돼서 공사는 잘 되었는지, 그리고 더 이상의 이제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된 것인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공사업체가 한 부분들 견적 잘 살펴서 타당한지 금액을 확인해서 산출하고 정리하면 끝입니다. 오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아파트 직접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사님, 주말에 천안 다녀오신 거는 어떻게 되셨나요? 그 누수 사고요? 다 정리됐고요. 아마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보험금 다 지급돼서 종결될 것 같습니다. 와, 3일 만에 모든 걸 다 정리하신 거예요? 그럼요. 이런 건들은 지금 피보험자분이 이미 공사 대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게 빠르게 정리해드리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오자마자 내용들 빠르게 정리하고 그 견적도 적정한지 산출해서 이 모든 과정 빠르게 끝마칠 수 있었어요. 여기에서 특이사항이 있었나요? 네, 이 피해 세대가 누수로 인해서 좀 진드기가 발생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공사도 2달이나 지연됐고 그 사이사이에 스코 방역업체 불러서 방역을 몇 차례 하셨거든요. 이런 손해 이것도 좀 쟁점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고객님이 지불하신 그런 방역비 모두 다 포함해서 보험금 지급되도록 처리했습니다. 누수 사고도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를 통해서 무료 선임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사고 접수하시고 나서 피보험자, 피해자 누구든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올바듬에 선임을 신청해 주세요. 손해사정사를 무료로 선임하는 조건 딱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청구하는 보험이 배상책임보험, 실손보험, 주택화재보험, 펫보험. 두 번째, 청구했는데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대신 손해사정 또는 현장조사 안내를 했을 때. 세 번째, 안내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네이버에서 올바듬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접수하면 무료 선임 가능합니다.